어제 저는 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선거 비용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과연 지금 오늘날의 지금은 과연 조합비가 얼마만큼 선관위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고 노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장환입니다. 어저께가 4년 전에 선거관리 비용들이 얼마만큼 엉뚱하게 쓰여졌는지를 고발했다면 오늘은 지금 현재 2019년 11월 또는 2019년도에는 과연 조합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잠깐 좀 보시고 가시면 서류 하나 좀 보고 가시면 8월 달입니다. 8월 12일 날 우리 조합 선관위가 이상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3명의 직책 보유자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직책에 대한 부분들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부지방법원으로 소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서 지금 노원의 대의원이신 한명석 이사님과 그리고 송파 지부장이시죠. 한경희 지부장님은 가처분 신청해서 조합 측이 졌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자꾸 부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서대문 지부장님은 가처분에서는 인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재판으로 들어갔고 그 본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서대문 지부장님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 민사부 결정 사건 2019년 21097 직책 박탈 결정 및 피선거권 제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인 김영주 상대방 서울특별시 개인운송사업조합 국처리 그리고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해송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2019년 11월 말경 실시되는 채무자의 그러니까 개인택시 조합의 19대 동시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야기는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의 한명석 이사님과 송파의 한경희 지부장님도 마찬가지 같은 결과를 받으셔서 아마 내일 모레 한 이틀간 양일간 후보 등록을 하는데 아마 후보 등록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국처리 이사장의 직책자 길들이기, 말 안 듣는 반대편 쪽에 길들이기, 이런 것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국처리 이사장이 반대파를 길들이는 중이구나 또는 입을 막고 있구나 이것도 좀 화가 날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분노가 치미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금전이 개입이 됩니다. 조합비가 개입이 됩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보시면 일단 좀 보실까요? 우리 내용들을 좀 보시면 참 조합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선관위 5명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3명의 직책 보유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원의 한명석 이사 그리고 송파의 한경희 지부장 그리고 마지막 오늘 결정이 난 서대문의 김영주 지부장님을 쉬운 말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모가지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들은 그냥 도장 찍고 모가지만 날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김영주 지부장님, 또 한경희 지부장님, 그 다음에 노원의 한명석 이사님은 변호사를 사서 여기 보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을 샀죠. 본인들 돈으로. 그러면 우리 채무자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그냥 맨입으로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도 변호인을 샀습니다. 어디를 샀을까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 담당 변호사 김성태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면 이래서 선관위가 필요없는 쓸데없는 보복 행정으로 보이는 듯한 행정을 함으로써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의 3명의 직책 보유자가 골탕 아닌 골탕을 먹고 금전적인 손해도 입었습니다. 또 국철이 이사장을 옹호하거나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변호사 사서 대항한 부분들이 크게 뭐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럴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조합비를 갉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악습입니다. 왜 그러냐고 설명을 좀 드리면 보시면 채무자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대표자 국철이 이사장이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송이죠. 이 이야기는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도 이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법무법인 해송에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야기는 서대문의 김영주 지부장, 그 다음에 송파의 한경희 지부장, 그리고 노원의 한명석 이사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본인들이 내고, 그리고 조합에서 선임한 법무법인 해송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내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은 누구 돈일까요? 조합비 아닙니까? 조합비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위법행위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면밀히 재판을 해서 저분들은 선거에 나갈 수 있다. 또 무죄의 판결을 받으시고 일부 무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선관위원 5명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3명의 직책 보유자를 골탕도 먹이고 길들이기 하려고 시도했다가 애꿎은 조합비만 날라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우리가 조합비 내는데 법무법인 변호사들 먹여 살리려고 조합비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위법성이 있다면 저렇게 피선거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등록을 법원에서 열어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경미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골탕 먹이기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를 갉아먹은 겁니다. 또 보시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오늘 재판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차순선 씨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에다가 변호사를 4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저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낼까요?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내는 조합비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달에 15,000원씩 내주는 조합비입니다. 그 조합비를 선관위원들이 자기들 도장 찍는 노름에 변호사 비용으로
흥청망청 써대고 있습니다. 이런 선관위원들 놔둬야 되겠습니까? 사퇴시켜야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선관위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조합 말 안 듣는 또는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직책자들 괴롭히기 놀이하고 있고, 그 괴롭히기 놀이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 5만 조합원들이 걷어놓은 조합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저렇게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선관위원 5명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영주 지부장, 송파의 한경희 지부장, 그리고 노원의 한명석 이사 저렇게 재판 걸게끔 만들어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죠? 아무것도 얻은 소득이 없죠? 또 지금 현재 임기를 늘려놔서 차승선 씨가 선거를 열어달라고, 이사장 선거를 열어달라고 재판 중이죠. 오늘 재판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러면 그 비용들은 차승선 씨나 아니면 서대문 지부장 김영주 씨나 아니면 송파 지부장 한경희 씨나 아니면 노원의 한명석 이사나 이 사람들 골탕 먹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조합비 쓰기 위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면 왜 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 안 시키고 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 이야기는 조합의 당신 선관위원들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도장 찍기 놀이에 조합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판단을 3명의 집책자에게 해놨고 그 부분들을 거의 다 적고,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를 안 열려고 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조합비 내서 변호사들 다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조합비 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 자꾸 하고 계시죠? 18대 때 동시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1시간 반 떠드는 동안에 80%가 예산 낭비였습니다. 선거 예산 낭비. 오늘은 조합비 낭비입니다. 도대체 선관위원들 조합 살림을 거덜낼 작정이신 건가요? 그만두셔요. 사퇴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도장 찍어서 저런 결과들이 만들어졌고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면 본인들의 행위에 책임지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시켰고 또 불필요하게 3명의 직책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5만 조합원들이 걷어놓은 조합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철이 이사장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이 결정한 부당한 결정에서 살아 돌아오신 3분을 격렬하게 응원드립니다. 반드시 후보 등록하셔서 지부장이 되셨든 또는 대의원이 되셨든 이번 선거에 등록을 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외면하면 국철이 이사장은 계속해서 조합 직책자들, 또 본인과 뜻이 다른, 또 본인과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우리 조합원님도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야당의 언론은 분명히 풀어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선관위를 동원해서 입막음을 시도했고, 또 그 입막음 시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지출됐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탕하 3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원의 한명석 이사님, 그리고 송파의 한경희 지부장님, 그리고 서대문의 김영주 지부장님 반드시 후보 등록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끝내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합비를 낭비하고 있는 국철이와 또 그 밑에 선관위원들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열받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오늘 제가 지평에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답변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기 연장의 꿈을 저지하기 위한 재판에서 조합 측이 선임한 지평에서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경천동지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19대 대의원 지부장의 임기를 2022년 8월 12일로 못 박은 듯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이 내용은 실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지금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제가 실방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미리 좀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실방에는 이 화면이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평에서 동부지방법원에 답변선을 보낸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 보유 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이사장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이건 서울개인택시조합입니다. 정관 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 37조 제5항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 2022년 8월 10일이라고 가로쳐놨습니다. 그리고 제19대 지금 현재 치러지는 대의원하고 지부장 선거죠. 제19대 대의원 지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므로 그때부터는 동시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먼저 좀 풀어드리면 나아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 보유 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이사장의 임기를 여기서 당대 이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정관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평에서 이 이야기는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럼 37조 5항 볼까요? 일단 37조 5항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 37조 5항.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가 실방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와, 정관 37조 5항이라고 그랬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보시죠. 37조 5항이라고 그랬습니다. 37조 5항 한번 보겠습니다. 37조 5항. 보시면 37조 5항을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적어 있습니다.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 보유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평에서 뭐라고 적었죠?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지평에서는 나아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 보유 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이사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사장 얘기를 갖다 붙여놨어요. 본인들 마음대로 정관에 없는 내용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없는 내용을 분명히 갖다 붙여놨어요. 제가 지금 정관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평에서 적어놓은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또 그리고 한 가지 보세요. 이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 이사장의 만기, 지금 국철이 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되는 2022년 8월 12일 날 제19대 지금 치러지는 대의원과 지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러면 저 이야기는 지금 치러지는 임기가 대의원 지금 후보 등록하실 분들 국철이 이사장한테 따져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후보 등록하고 있는 19대 임기는 언제까지냐? 만료일자가.
대답 못할 거라고 봅니다. 빨리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치르고 그대로 무야무야 넘어가면 2022년 7월 달쯤 돼서 선거 공고 또 붙습니다. 어떻게 붙느냐? 제20대 동시선거로 붙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문서 아니고요. 법무법인 지평에서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현재 노원의 한명석 이사님 그리고 그 서대문의 김영주 지부장님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보시죠. 노원의 한명석 이사님입니다. 타다 고발장이죠. 서대문의 김영주 지부장님 볼까요? 타다 고발장이죠. 그러면 또 지금 차순선 씨는 그 임기 연장의 꿈을 저지하려고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합원님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타다 고발에 대한 안갚음입니까? 공교롭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타다 고발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서대문의 김영주 지부장님 그리고 노원의 한명석 이사님. 그러면 서울조합의 생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저 세 분이 전부 다 서울조합과 소송에 엮여 있습니다. 이미 두 분은 억울한 소송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판단은 조합원님들의 몫입니다. 저는 소개만 시켜드릴 뿐입니다. 과연 진실은 타다의 투쟁은 입으로는 타다의 투쟁을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타다 고발한 사람을 탄압하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19대 대의원 지부장의 임기 만료 날짜 그리고 국철이 이사장의 임기 연장의 꿈은 실방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